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 코드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12월 8일 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두세 차례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적으로 전 좋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저 자체가 이제 주가를 어떻게 해석, 주가의 해석에 조금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정말로 강하게 올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약간의 어떤 흐름만 봤을 때는 약간 수렴하는 흐름이죠. 네, 수렴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기존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뭐 기존에 보신 분들은 제가 뭐 복습한다는 차원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항암 면역 치료라는 거는 인체의 면역 체계를 이제 활성화하거나 이제 강화시켜서, 면역 세포들로 하여금 암 세포를 이제 공격하게 유도하는 치료법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사한 기업도 지금 리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녹십자 셀이나 녹십자 랩셀 이랑 이제 SCM 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이 유사한 측면에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면역세포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망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막셀바이오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NK 세포를 활용해서 이제 간암 치료제 VX NK, 간세포 암종이라고 이제 적혀 있죠, 적응증에서는. 네, 그거를 지금 EA상을 진행해 중에 있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EB상,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3상에 진입을 해서 조건부 허가를 받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녹십자 랩셀에서 리뷰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녹십자 랩셀이 중요한 이슈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NK 세포는 이제 자연사의 세포다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면역 세포입니다. 면역 세포인데, 그러니까 암 세포랑 정상 세포가 있는데, 그걸 또 구별해주고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을 또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NK 세포인데, 자연사의 세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담배를 안 태우든 뭐 술을 안 마시든 뭐 운동을 하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NK 세포의 활약으로 이제 암으로 이제 진행이 되질 않게 이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NK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가 DC 세포를 활용한 다발 골수증 치료제인 VAX-DC, 이거를 이제 또 이상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카티 치료제라고 해서 VAX 카티도 개발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면역 세포를 활용해서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간암 치료제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주가 흐름, 주가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재료의 크기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기술력은 몰라도 주가의 크기 관점에서는 상당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이 저는 이해가 또 됩니다. 이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흐름에 있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간암
네, 간암까지 간암 치료제는 VAXNK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임상 일상이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상당히 놀라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한 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더 디테일하게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간단하게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이 박현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2월 16일 정광정 부사장 발표 내용 면역세포 치료제 미래 플러스 분업화 이 종목 이미 주포 핸들링에 장악된 지 오래다. 근데 주포가 핸들링을 해줘야 되죠.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포가 힘이 돈이 많고 핸들링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터는 것도 강하게 털 수 있고 올릴 때도 강하게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영진 공시로 주가 부양 관심이 없는지라 이제 차트는 지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박세 담당자와 여러 차례 내용을 문의한 바 1차는 박스루킨 허가 후 라이선싱이 진행이 될 것이다. 대표가 여기에 대해 한 말이 화제가 됩니다. 국내 동물 치료제 시장도 이미 조단위인데 대표는 첫 해에 매출 20억 정도면 만족한다 할 만큼 경영 숫자 약하다. 이거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런 거에 또 좀 빠르게 좀 돌아가는 그 경영자들도 많거든요. 네. 인트론 바이오, 알테오젠 알 수 있듯이 라이선싱은 최소 1,000억대 조단위로 움직이는데 동물의약품 수출 규정은 이미 2015년 개정 완화되었고 작년 동물의약품 MOU로 체결이 되었다. 글로벌 캐파가 34조, 중국 캐파가 7조, 국내가 1조. 여기서 세계 최초 타이틀 반려견 항암 치료제 라이선싱은 계약 금액과 더불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병원 임상 A는 20명 환자 중 3명만 우선 진행 중인데 이 중 1명이 완전 관해. 완전 관해 이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네. 병이 있었는데 완전히 나았다. 예,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제가 많이 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뭐 그와 관련해서 찾아볼 수는 있죠. 리서치를 해서. 예.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간암 치료제를 개발하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냐 상장 폐지가 아니냐를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임상 이상에서 이제 완전 간해가 한 건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인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대표가 좀 네, 그쵸?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1명 중 10명의 환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웠다. 저 역시도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박셀바이오를 알아보게 된 거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네, 왜냐면은 그냥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하락하는 종목은 그 성질이 그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하는 성질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저점을 잡으면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시 이전의 매물대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또 빠지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 종목 자체는 뭐 단기적이 됐든 뭐 장기적이 됐든 어쨌든 주가 힘은 상승 쪽으로 운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박셀바이오를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 모멘텀에 있어서 주가 상승하니까 어느 정도 뭐 저항받을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해보려고 알아본 거죠. 예, 매매를 저도 좀 타이밍이 괜찮은 시점이 있으면 매매도 해보고 모르려고 알아본 건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긍정적인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아직까지 매출액이 발생이 되거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발생이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발생이 되는 게 있고 어쨌든 뭐 바이오 기업들은 결국 핵심은 기술력이죠. 네, 기술력과 미래에 대한 미래에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끌어와서 또 그거를 또 보여주느냐. 주주들에게 얼마만큼 또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여기는 저항입니다. 예.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해서 계속 저항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특징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있죠. 이때랑 지금 이때랑 보시게 되면은 두 번의 저항을 동일선상에서 13만 한 4천원, 13만 5천원 정도 가격대에서 저항을 두 차례 받았죠. 두 차례 받고, 근데 이때는 거래 대금이 8,400억 정도 터졌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3,800억이 터졌어요. 저항을 받는. 그러니까 저항을 이제 덜 받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일선까지 지금은 현재는 뭐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만약에 다음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돌파 이렇게 한 번, 두 번 부딪혔고 세 번째, 뭐 네 번째 됐을 때는 이제 돌파의 대상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 뭐 분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뭐 60분봉 절대 매수세가 약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죠. 거래량을 줄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핵심 레벨이 뭐 눈에 보이는 데는 이런 데가 있죠. 네, 이런 데도 있고, 네, 내려온다라고 해도 이런 데는 또 매수를 또 받아볼 만한, 네, 이런 데는 좀 지지 레벨로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데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 지금도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 물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매수세나 아니면은 좀 사람들은 조금 더 매수 관점을 볼 것 같고, 근데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저는 캔들 패턴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여기를 조금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좀 반등을 본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60분 봉의 중심가, 근데 거기에 깨졌죠. 거기에 깨지면은 보통 이제 뭐 제가 스스로 매매한 건 아닌데 아무튼 어쨌든 주가가 상승 추세라는 거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주가는 아직 상승 추세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상승 추세고, 그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13만 5천 얼마죠? 13만 5천, 그리고 또 그 언제였죠? 그 12월 4일 금요일날, 금요일날도 보면은 미세하게나마 고가를 높였어요. 예, 이때가 원래 고가였죠. 이때 고가를 보시면은 13만 5천 원인데 13만 5,700원까지 700원 정도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뭐 나쁘진 않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예. 그때는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대응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만약이라도 또 하락하게 되면은 또 어디에서 또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 여기 오늘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빠지는 와중에도 약 마이너스 1%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건 누가 인위적으로 조금은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돌아섰을 때 올라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박셀바이오의 주체들이 타이밍을 보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그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박셀바이오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송국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